안녕하세요. 루트쌤이에요. 오늘은 2학기 중간고사 대비 2학기 중간고사예요.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오랜만에 하는 거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예요. 자, 얘는 중학교 1학년 거고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인데 얘가 올백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집이죠. 올백에 들어있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앞으로 5번 정도에 나눠서 하게 될 거예요. 자, 범위가 좌표평면부터 나와요.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를 1학기 때 다 끝낸 학교도 있고 2학기 중간고사에 요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서 정비례 반비례 문제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한 4문제 요 정도 있어요. 뒤에 한두 문제 더 있겠지, 주관식에.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는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로 평면 도형 위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문제 봐주세요.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자, 정비례 하는 거 찾는 거예요. 정비례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y는 ax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비례 관계식은 뭐다? 그렇지, 반비례 관계식은 xy는 a 아니면 y는 x분의 a 마찬가지 말이죠.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래서 반비례일 때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20개 귤을 X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래서 20 나누기 X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0 나누기 X. 분수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20 나누기 X. 그래서 얘는 반비례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반비례. y는 20 나누기 x, x분의 20이다. 이런 식으로. 2번은 34명 중에서 x명이 결석하고 y명이 출석했어. 그래서 결석한 사람, 출석한 사람 합치면 3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석한 학생은 전체 중에서 결석한 사람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함수는 맞는데 1차 함수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1차 함수인데 정비례는 아니죠. 정비례는 이렇게 생겨야 돼. y는 ax 이런 식으로. 자, 3번 볼까요? 3번은 가로가 5, 세로가 x,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5 곱하기 x, y는 5 곱하기 x, y는 5x, 5 곱하기 x죠. 정비례네, 있죠. 그래서 y는 ax, y는 5x 정비례다. 자, 한 봉지에 x1인 과자 y봉지를 사고 6,000원을 냈죠. 그러니까 x랑 y랑 곱해서 6,000원이죠. 그래서 xy 곱하면 6,000원이다. 곱해서 일정한 값이 되는 거 반비례예요. 반비례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치면 y는 x분의 6,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봉지 가격 이런 식으로 나누면 6,000 나누기 x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일정한 값 아니면 x가 분모에 있는 x분의 6,000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반비례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시간이죠. 시간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y는 속력분의 속력 x죠. x분의 거리 5km. 뭐죠? 얘도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는 곱해서 일정한 값이 되거나, 그죠? 똑같은 식인데 x로 나눠준 거죠. x로 나눠서 y는 x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반비례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고 1차 함수예요. 중학교 2학년 가면 배울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2, 4분면 지나는 거 4분면 다 알죠? 좌표평면 있으면 좌표평면 있으면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죠? 다 아시죠? 다 알죠?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사분면을 지나는 거. 이사분면 지나는 거는 그렇지. 정비례 반비례 똑같죠. 이사분면 지나는 거는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죠. 음수면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난다 그랬어요. 반비례도 y분의 x y는 x분의 a 할 때 이 a가 음수면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분면 지나는 거는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 찾아주면 된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외워두시죠. 외워두세요. 비례상수 A가 음수인 거는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나는 정비례는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나는 직선이고요. 반비례는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나는 쌍곡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이에요. 얘도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나죠? 이사분면 사사분면 지나니까 1번하고 2번은 아닐 거예요. 음수인 것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관계식 찾는 건데 요점 지나죠. 요점 지나요. 요점 좌표가 뭐죠? 그렇지. x좌표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5다. 요점을 꼭 지나는 거죠. 지나는 점은 어떻게 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니까 y는 ax인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5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y에다가 5,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이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비례는 2학년 때 배우겠지만 비례상수가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 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다 이런 식으로 배울 거고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5 대입해서 마이너스 2, 5 그래서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찾아도 되겠죠. 공식처럼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요.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4번 넘어가 볼까요? 4번이에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자, 반비례 했죠? 반비례는 곱하면 똑같은 값 되는 거고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양변에 x 곱해서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xy가 a다. 요렇게 반비례는 요렇게 xy 곱하면 비례상수다. 그래서 xy 곱해주면 돼요. 두 개 곱하면 얼마?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2가 되는 거다. 두 개 곱하면 얼마? 3 곱하기 b가 되는 거고요. 그게 a랑 똑같다. 3 곱하기 b가 12. 그래서 3, 4, 10이니까 b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2, b는 4. 두 개 더하면 그렇지 16이 답이죠. 5번이 답이다. 그래서 반비례는 요 식으로 기억해 두시죠. 요걸로 기억해 두세요. y는 x분의 a 알아둬야 되고요. 물론 곱하면 일정한 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곱하면 12 얘도 곱하면 12가 돼야 된다. 곱하면 그게 비례상수. 우리가 요걸 비례상수라 그러죠. 정비례에서도 얘를 비례상수라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알겠죠? 자, 5번이에요. 이제 직선이죠. 직선. 점과 좌표. 점과 좌표 정비례 반비례 끝났고 도형이에요.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점, 선, 면. 맞죠? 1번이 맞아요.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 교점이 생겨요. 그런데 경우에만 생기는 건 아니죠. 경우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평면하고
직선하고 직선이 이렇게 통과해서 있으면 요것도 교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직선하고 평면이 생기는 경우에도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번은 요 한 글자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선하고 선하고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데 그럴 때만 교점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는 반직선이죠. 반직선인데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B에서 A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반직선은 아니죠. 같은 반직선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직육면체 교점의 개수는 모서리 개수하고 같다. 직육면체 어떻게 생겼지? 직육면체 이렇게 생겼죠. 직육면체이죠. 직육면체 이렇게 생겼어요.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개죠. 모서리는 12개고요.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교점은 8개고 같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8개, 모서리는 12개라서 같지 않다. 평각은 뭐죠? 평각은 평평한 각이죠. 180도죠. 180도 반하면 그걸 우리가 직각 9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평각은 평평한 각 180도 얘기하는 거고요. 직각 수직인 각이죠. 직각은 90도 얘기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6번이에요. 6번. 선분이죠. 선분. A에서 B까지 요만큼. A에서 C까지 이만큼 다르죠. A에서 B까지, A에서 C까지. 그래서 선분은 길이를 나타낼 때도 쓰는 거라서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자, 직선 어떻게 돼? A, B에서 양쪽으로 무한히 나가는 거죠. 무한히 나가는 거예요. BC 직선도 무한히 양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똑같죠. 그래서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히 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얘처럼 반직선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하고 조금 아까도 했죠. C에서 B로 가는 방향이 틀리단 말이죠. 출발점도 틀리고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다. 반직선은 출발점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 얘도 출발점이 틀려요.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가고요. B에서 C 쪽으로 가고요. 방향은 똑같은데 이제 출발점이 틀려서 요만큼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은 반직선이 아니다. 요렇게.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선분 BC, BC가 AB의 2배. 요거 2배 맞나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참거짓할 때는 거짓이라고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직선, 반직선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MN이 중점, 딱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 그러죠. AB의 중점이 M 순서대로예요. BC의 중점이 N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B는 BC의 2배. AB가 BC의 2배. 여기 20이죠. 10, 20이니까 2배니까 요건 반해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 그리고 어떻게 돼? 그렇지. N이 중점이니까 여기 BN하고 NC는 둘 다 5가 되겠죠.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N 여기까지는 15이죠. 더해서 15. 10하고 5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8번 크기 구하는 거예요. 크기 우리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막꼭지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45도면 145도면 여기도 145도. 여기
이죠? 180도에서 145도 빼서 35도.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알겠죠? 여기 145도니까 90도 빼면 x가 나오겠죠? 90도에서 35도 빼도 x가 나오고요. 알겠죠? 그래서 145 막꼭지가 크기 같다. 145에서 90 빼면 되는 거죠. 145에서 90 빼서 5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막꼭지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9번이에요. 한 평면 위에야 한 공간 위에 뭐 이러고 달라요. 꼭 문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는 세 직선이다. 자, L이라는 직선이 똑같이 있고요.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M이 L하고 수직이죠. N도 L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M하고 N하고는 그렇지 평행하겠죠. 수직이 아니라 평행해야 돼요. 기억은 안 된다. 알겠지? 평행해야 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L이라는 직선이 똑같이 있고요.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M은 L하고 평행한 거예요. L하고 M하고 평행해요. N은 L하고 수직이에요. L하고 수직.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지 M하고 N하고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자, 여기는 M이라는 직선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있는 직선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M하고 L하고 평행하고 M하고 N도 평행하고 그러면 L하고 N도 평행하겠죠. L하고 N도 평행해요. 그래서 D것도 참이다. 자, 리을은 M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M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거기 L이 수직이죠. L이 수직이에요. N은 평행해요. L은 M하고 평행해요. 그러면 L하고 N하고는 수직이 되겠죠.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알겠죠? 참거짓하는 거 그려보고 확인해 주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는 직선 을 기준으로 놓고 그려주세요. 알겠죠? L이 있으면 M은 수직 이렇게 L이 있으면 N도 수직. 그래서 두 직선은 평행.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 삼각기둥이에요. 삼각기둥. 삼각기둥. 자, 꼬이니치 기억나나요? 꼬이니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AC하고 DE하고 얘는 어떻게 돼? 뻗어나가도 안 만나겠죠. 공간에서는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를 꼬이니치라 그런다. 꼭 기억해 두세요. 꼬이니치 정말 중요하죠. 꼬이니치 중요해요. 자, 2번 AD하고 DEF AD DEF 수직이죠. 수직. 왜 수직이야? 기둥 자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기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AD하고 DEF는 수직이다. 수직이에요. 자, 3번 ADFC ADFC 요 직사각형이죠. 포함되는 모서리 모서리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모서리 포함되는 모서리 네 개. 거기 포함된다는 건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ABC하고 DEF, ABC, DEF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합동인 거,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기둥이라 그래요. 평행하다. 평행하다. 알겠죠? 평행하고 합동이에요. ABC하고 수직인 면, ABC하고 수직인 면. 얘랑 수직인 건 뭐지? 그렇지, 얘하고 요쪽 뒤에 하고 요쪽 뒤에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수직인 면은 요 뒤에 있는 두 개 하고 요 앞에 있는 하나까지 해서 세 개다.
알겠죠? 봐도 금방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꼬이니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1번 넘어갈게요. 11번. 평행하면 동의가 억각 같다 이거죠. 그래서 평행할 때 같은 거예요. 같으면 평행한 거고. 알겠지? 그래서 A랑 T랑 무슨 각? 동의각. 그래서 AD는 동의각이라서 같다. 자, 그 다음 B랑 D랑 억각이죠. 엇갈려 있는 각. 억각이라서 같다. B는 B랑 E 얘는 동의각이라서 같은 거죠. 그래서 억각 같고 동의각 같고 알겠죠? 그래서 동의각 잘 찾아주세요. B하고 E, C하고 요각 안 나왔네. 그죠? 예, 동의각. 그 다음에 억각 B랑 D랑 억각. 알겠죠? A랑 E랑 더하면 180도. A랑 A랑 같은 거죠. A랑 D랑 동의각이라서 같고요. D는 E랑 막꼭지각이라서 같고요. 그래서 A랑 E랑은 결국 같은 거고요. A가 90도가 아니니까 합해서 90도가 되진 않겠죠. 합해서 90도가 되진 않는다. C하고 D하고는 C하고 D하고 D가 A하고 동의각이죠. 같아요. 그래서 C하고 A 더하면 180도니까 C하고 D 더해도 180도다. 평행할 때 이쪽에 있는 걸 우리가 동측 내각이라고 그러고요. 동측 내각은 합하면 항상 180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측 내각 180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12번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평행선 이렇게 보조선 그려놓고 하라 그랬죠? 보조선 꼭 그려놓고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동의각 억각 찾아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22도니까 여기도 22도 이렇게 되는 거죠. 22도. 자, 그러면 요각은 뭐다? 그렇지. X에서 22도 빼면 요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 빼기 22도. 자, 그러면 여기도 X 빼기 22도니까 요각은 2X-30에서 X 빼기 22도 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요각이 X 빼기 22도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평행하니까 여기 38도면 여기 38도겠죠? 그래서 요각도 얼마? 38도다. 그러니까 x 빼기 22하고 38도하고 더하면 그게 2x-30이랑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2x-30도가 x 빼기 22 더하기 38하고 같다. x 빼기 22하고 38하고 더하면 그게 2x-30이랑 같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x 이항해요. 이항해.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도 이항해요. 마이너스 30 이항하면 플러스 30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2 플러스 38 플러스 30 이렇게. 계산하면 x죠. x고 38에서 22 빼면 16이죠. 16에다 30 더하면 46이겠네. 이죠. 그래서 x는 46도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22 x에서 22 뺀 거 평행하니까 억각 같다. 이죠. x 빼기 22 x 빼기 22 평행하니까 38 같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x-30이랑 같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3번 작도하는 거죠. 작도하는 거.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거. 작도하는 순서는 그렇지.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요 각 벌어진 거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맨 마지막에 디귿
작도 순서는 맞았네. 그죠? 작도 순서는 맞았고요. 자, 각을 작도할 때는 각도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각을 작도할 때는 각도기 하지 않는다. 작도할 때는 뭐만 사용한다? 그렇지. 작도할 때는 눈금 없는 자하고 컴파스만 사용하는 거죠. 각도기 쓰는 건 아니다. 자, A, B랑 C, D랑 같나요? A, B랑 C, D랑 같죠. 이게 요 기억, 요 쟁거하고 쟁거하고 알겠죠? 요 반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하고 C, D하고 같다. OA, OB, PC, PD, OA, OB 반지름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호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PC, PD 다 같다. 그 다음에 OX, OY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 XY는 어디 찍혀 있는지 Q 어디 찍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찍은 점이기 때문에 컴파스 대고 그리는 점이 아니죠. 그래서 X, Y, P 여기 Q 요거는 같은지 안 같은지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PC, PD는 OA, OB랑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요 X, Y, Q 요거는 아무데나 점 찍은 거라서 요거는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답이겠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14번. 삼각형 되려면 그렇지. 삼각형은 두 변 더한 게 제일 큰 것보다 커야 돼요. 두 변 더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큰 게 x라고 하면 5 더하기 8이 x보다 커야 되고요. 8이 제일 긴 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이 제일 긴 변이면 5 더하기 x가 8보다 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가 제일 긴 변일 때 하고 8이 제일 긴 변일 때 하고 두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3보다 x가 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5 이항 방정식하고 비슷해요.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5 되는 거니까 x가 3보다 커야 돼요. 알겠죠? x는 3보다 크고 13보다는 작고 그래서 3보다 크고 13보다 작아야 된다. 알겠죠? 13보다 작아야 되니까 13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요렇게 범위 찾아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거예요. 얘도 볼까요? 잘 보세요.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세 변이 주어지면 되는데 5하고 6 더하면 11이라서 12보다 크지가 않죠. 커야 되는데. 그래서 세 변이 주어져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 삼각형 결정 조건은 합동 조건하고 똑같다 그랬어. 세 변, 두 변하고 끼인 각, 한 변하고 양 끝각인데 세 변 주어질 때는 그렇지. 세 변 주어질 때는 두 변 더한 게 한 변보다 커야 된다. 두 변하고 끼인 각이에요. 반드시 끼인 각이에요. 그런데 한 변하고 양 끝각은 그렇지. 꼭 양끝각이 아니어도 그죠? 한 변하고 양끝각이 아니어도 다른 한 각이 주어지면 180도에서 두 개 빼서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지만 얘는 꼭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A, B, B, C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은 B란 말이야. A가 아니에요.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그려 보세요. 그래서 A, B가 6, B, C가 4. 그리고 각 A가 40도. 두 변 끼어 있는 각은 요 각이 B가 나와야 돼. 그래서 B, B. 그럼 B가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끼어 있는 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합동 조건도 그렇고 결정 조건도 그렇고 세 각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다.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닮음할 때는 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이 되면 각이 같으면 닮음이 되는데 합동에서는 아니면 삼각형 결정되는 조건에서는 각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래서 각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변하고 양 끝각인데 삼각형 생각도는 180도인데 60, 120도 하면 벌써 180이야. 그러면 C가 0도인데 말이 안 되죠. 이죠? 그런 삼각형은 없어요. 이죠? 그래서 4번도 안 된다. 한 변하고 양 끝각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세 변이지만 안 되고 한 변하고 양 끝각이지만 안 되고. 당연히 그럼 5번이겠네? 5번이겠네. 이죠? 그래서 A, B, A, C 가게. A, B가 10, A, C가 8, A가 80. 딱 되는 거죠. 두 변하고 끼인각. 그죠? 18 끼인각. 자, 삼각형 결정 조건, 삼각형 합동 조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그려보고 두 변하고 끼인각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합동 조건도 세 가지 따져주는 거죠. 자, 일단 한 변이 나와 있어요. 한 변이 나와 있어. 그러면 SSS 해주면 되겠죠? SSS. 그래서 A, B, D, E, A, B, D, E. 그 다음에 A, C, D, F. 그러면 이제 세 변이 되니까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세 변이 돼서 합동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변하고 끼인각, 두 변하고 끼인각. 그러면 한 변 나와 있으니까 A, B, D, E 하고 B, E 끼인각. 알겠죠? 그래서 A, B, D, E 하고 끼인각 B하고 E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하고 끼인각. 또 한 변, 두 변하고 끼인각 해도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A, C, D, F, C, F. 그죠? A, C, D, F, C, F. 3번도 되겠네, 그죠? 3번도 두 변하고 끼인각.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렇지. B랑 E랑. C는 F랑 한 변하고 양 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하고 양 끝각 이렇게 되는 거다. 답은 3번이겠죠? 3번이 답이다. 그래서 A, B, D, A, B, D. 그럼 끼인각이 나와야 되는데 A랑 D랑 나와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16번 합동 조건 중요한 거예요. 미안. 자, 17번 넘어가 볼까요? 17번. 목이 좀 잠겼어요. 자, 얘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딱 보면 보여야 돼요. 알겠죠? 뭐가 보이죠? 그렇지. 합동이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죠. 그래서 합동인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CG랑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정사각형이라서 BC하고 얘랑 같고 그 다음에 90도 같고 그래서 두 변하고 끼인각 같아서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당연히 그치 넓이도 같겠죠. 그래서 넓이도 같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 두 개를 찾아주시면 완전히 포개지는 거라서 그죠? 완전히 포개지는 거라서 넓이도 당연히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넓이가 당연히 같아진다. 18번이에요. 자, 대각선 총개수 공식 외워주시고요. 2분의 n 빼기 3이죠. 그래서 오각형이면 5 빼기 3. 5 빼기 3 하면 2죠.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5. 5개 맞군요. 외워주세요. 공식. 외곽 크기 합은 그렇지. 무조건 360도다. 외워주시고요.
내각의 크기 합이 내각의 크기 합 180 곱하기 n-2죠. 그렇게 해서 180도 되려면 삼각형이면 되죠. 삼각형 크기 다 더하면 180도는 다 알지? 다 알아요. 삼각형 180도.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개수,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개수 몇 개다? 그렇지, n-3이다. n-3, 8-3 하니까 5가 돼야죠. 4번이 답이군요. 4번이 답이다. 자, 한 외곽의 크기,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아까 같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삼각형의 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 A랑 B 더하면 외곽 크기랑 같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좀 아까 뭐라 그랬지? 좀 아까 n-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n-3이 5. 몇 각형이야? 팔각형이군요. 팔각형.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3이라 그랬죠? 팔각형이니까 8 곱하기 8-3 해서 5. 약분하면 4니까 4, 5, 20. 4번이 답이네. 그죠? 그렇게. 자, 20번이에요. 20번. 외곽은 다 더하면 몇 도다? 360도다. 외곽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가 80. 외곽이에요. 외곽. 그래서 여기가 90. 그래서 x 90, 60, 80 다 더하면 360. 알겠죠? 외곽 크기 360에서 80, 90도에서 170, 60 도에서 120. 거기다 x까지 더하면 얘가 360. 알겠죠? 두 개 더하면 290이니까 x는 얼마지? 70이면 되겠네. 70이다. 요렇게. 알겠죠? 21번 톱니바퀴 문제군요. 톱니바퀴 가끔 잘 나오죠. 25개 1분 동안 10번.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야. 톱니바퀴가 만약에 50개가 되면 톱니가 크죠. 그러면 1분 동안 2배가 됐으니까 회전은 반으로 줄어요. 5번 회전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가 100개 하면 안 되는구나. 75개 하면 회전수가 딱 안 떨어지네. 이제 딱 떨어지는 걸로 해야 되는데. 줄여볼까? 줄여보자.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알겠죠? 50개면 얘는 반만큼 5번 회전하는 거고요. 알겠죠? 톱니가 만약에 줄어들어서 5분의 1로 5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회전수가 5배로 늘어나는 거야. 5배로 줄어들었으니까 5배로 늘어나서 50번 회전하는 거야. 얘가 톱니가 그만큼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돼? 얘 한 바퀴 돌 동안 얘 5바퀴 도는 거잖아.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곱하면 250이고 곱하면 250 곱하면 250. 그래서 x랑 y랑 곱하면 항상 250이 된다. 그게 반비례죠. 그래서 x, y는 250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쓰진 않죠. 관계식 쓸 때는. 그래서 y는 x분의 250 반비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자, 톱니바퀴의 수가 10개면 톱니바퀴 수가 x죠. x가 10개면 이런 거죠. x가 10개면 톱니바퀴 b는 1분 동안 몇 번 회전하는지 y번이죠. y 구하면 돼. 10분의 250이니까 약분해서 25번. 알겠죠? 그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곱하면 250대는 반비례다. 톱니바퀴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얘는 뭐다?
그렇지. 지나가는 점은 그래프. 정비례든 반비례든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x좌표만 나와 있으니까 y좌표를 뭐 k라고 놓고 그러면 a가 3, k가 되겠죠. 요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 y좌표를 k라고 놓으면 a가 3, k니까 대입해서 y에다가 k, x에다가 3 이렇게. 그러면 k가 약분해서 2가 되겠군요. k가 2. 여기다 대입하면 그렇지 3, k인데 k가 2가 됐잖아. k가 2가 됐으니까 3, 2 대입해주면 돼요. 3, 2 대입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2는 3분의 a. 양변에 30 곱해서 a는 6 이렇게 찾아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a가 6이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잘 기억해 두시고, 왜죠? 평행한 거예요.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라서 평행하고요. 평행하면 뭐다? 그렇지, 억각이 같죠. 억각, x랑 억각, 여기에요. 그래서 x랑 억각 같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접었다 펼치면 얘랑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랑은 접었다 펼치는 거야. 접었다 펼치니까 여기도 x. 자, 평각 180도에서 130도 빼면 여기 50도. 그래서 여기도 50도, 여기도 50도. 50 하면 100도니까 180도에서 100도 빼서 y는 80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x는 50도고요. y는 80도고요. 구하는 거는 y 빼기 x 80 빼기 50. 그래서 얼마? 30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접었다 펼쳐서 같은 거. 그죠? 접었다 펼쳐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억각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접으면 뭐가 생긴다?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길이 같은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이에요. 많이 본 사람들은 보면 알겠지만 각 이등분하고 각 이등분하면 공식처럼 나와 있는 책들도 있죠. 그래서 x는 84의 반 42도다. 그래서 x는 42도다.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서술형이니까 풀이 과정 써야 돼. 서술형이면 어떻게 쓴다? 그렇지. 요 각을 똑같은 각이니까 A라고 놓자. 여기는 똑같은 각이라니까 B라고 놓자.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 84하고 요 각 더하면 외곽이 된다. 그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2b가 84 더하기 2a랑 같다. 알겠죠? 그래서 2b가 84 더하기 2a랑 같다. 자,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a랑 x랑 더하면 b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는 a 더하기 x다. 이 삼각형이에요. 외곽 B는 A 더하기 X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끝이죠. 이거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B는 42 더하기 A. 됐죠? A 더하기 X, 42 더하기 A. x가 42가 된다는 거죠. 서술형만 아니면 이거 잘 나오는 거라서 각 2등분 하면 딱 반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두고 있어도 되고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삼각형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연립방 정식이지만 그냥 이렇게 양변에 2분의 1씩 곱해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서술형 5번이에요. 다 더하면 얼마인지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보조선 그려줘야 돼요. 보조선 그려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지만 A, B, C, D, E, F, G 여기는 뭐 H, I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D는 빼고 D는 빼고 요각이죠, 요각.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H, I, F, G. 알겠죠? C 더하기 H, I, F, G.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H, I, F, G. 그러면 뭐야? 그렇지, 오각형 내각 크기 합이죠. 오각형 다 더하면 몇 도야? 540이죠. 54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지, E하고 D하고 더하면 H하고 I 더한 거랑 같은 거죠. E, D에다가 요각 더하면 180도고 HI에다가 요각 더하면 180도인데 얘랑은 막곡지각이니까, 그죠? 똑같은 거 빼면 DE 더한 거랑 HI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두 개 더한 거랑 같아. 그래서 H 더하기 I 대신에 뭐로? 그렇지, D 더하기 E를 해도 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요게 되는 거죠. A, B, C, D, E, F, G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540도가 된다.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540도가 답이다. 원래대로 하면 서술형이니까 얘도 오각형 180 곱하기 m 빼기 2, 그래서 180 곱하기 3 해서 549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